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란의 선택은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였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존리불건 전쟁 중이라는 비상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한 하메네이의 죽음을 순교로 부각하면서 보수 강경파의 핵심인 혁명수비대와 바시제들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모주타바는 반미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건 행적이 어땠습니까? 지난주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경우는요, 일대 최고 지도자인 루올라 호메이니와는 다르게 종교적인 기반이 취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실을 설립을 해서 혁명수비대와 아주 굳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최고 지도자실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실세의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부자 세습인데요. 논란이 없을까요? 제3대 무지타파 하메네이 체제에서 이 세습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정통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는 기존의 팔레비 세습 왕정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거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모주타바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이제 현재 본인의 부친과 일가족들을 살해한 당사자들과 어떤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이제는 최고 지도자가 된 이상에서 본인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임기치에 달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경제난을 극복해야 되고 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조심스럽게나마 그 서방과의 또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좀 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주타바는 안 된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모주타파만큼은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 지도자가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암살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만큼 만에 하나 그 무주타파에 대한 또 참수가 이어진다 그러면 사실 이 국면은 더욱더 어둠 속으로 좀 빠져들 것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자, 이란이 현재 60% 고농축 우라늄 450kg을 보유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90%까지 이제 추가로 농축을 했을 경우에는 핵탄두 한 11개에서 12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특수부대들이 이란에 침투를 해서 현지에서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희석을 시키든지 탈취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쿠르드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의 참전을 찬성한다고 하더니 말을 바꿨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지난 한 8일 정도 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수사가 일관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쿠르드족의 이 투입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만일 쿠르드족이 투입이 됐을 경우에는 이란 내에서 국민들의 반감도 충분히 좀 기대된 이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이냐, 단기전이냐,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사실 이번 전쟁은 작년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과는 좀 다르게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미국이 끝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사실 지금 이 전쟁의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나와도 크게 정치적인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를 했고, 그리고 핵 프로그램 시설에 대한 것들도 기반 시설도 많이 파괴를 했던 것이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탄도미사일 기지나 이런 지휘부들을 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면 결국 많은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을 전체적인 지난 2월 6일부터 이루어졌던 핵협상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상 당시에 이란 측에 제시했던 중요한 아젠다들을 이란에서 어느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 시점을 이스라엘과 함께 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결국에는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한 일련의 좀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방이었고 이번에 전쟁의 당사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이냐 단기전이 될 것이냐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변국들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까요? 사실 가장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이제 걸프 지역에 있는 걸프 왕정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걸프 왕정 국가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위 그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유치를 했던 미군 기지가 결국에는 이란의 표적이 되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요. 또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팔아야 될 원유를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하지만 본인들이 받아야 될 식량이나 이런 자원들에 대한 내부로의 유입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란도 계속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결국 미국의 공습이 중단되는 시점이 결국에는 이 전쟁의 종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